호연이가 이제 어린 호연이가 오늘은 또 어떻게 배때기를 치거나. 맞아요. 요즘 친구들은 사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먹는 게 매우 풍족하니까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음식도 좀 많고 한데, 나도 어려서 배고팠다, 인간하고 똑같이 이런 배고픔을 느끼면서 어렸을 때 고생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어린이들도 많이 느끼는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삼판꾼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삼판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완전 노가다예요. 그냥 최고의 힘든, 벽돌 지는 것보다 더 힘든 노동일 중에서 이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게 보험도 안 들어준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상대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뭐 보리도 거들기도 하시고 머슴 일도 하시면서 육체 노동의 어떤 고통을 직접 겪으시는 모습에서 저도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시절을 보냈는데, 육체적 노동이 인간이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 아닌가. 상대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결코 편안한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것을. 할머니가 돌아가시니 나 섬기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말씀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상제님이면은 뭐 천지에서 모시고 받드는 분인데 오직 나만을 위한, 자손만을 위한 그런 아낌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할머니를 생각하면은 또 그럴 때가 있는데요. 이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우리하고 똑같구나, 하나도 다른 게 없구나,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일상에서도 맨살에서도 도전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란도란. 네, 안녕하세요. 도란도란 김준영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또 새로운 분 함께 모셨는데요. 소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태전 도안도장 권영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에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방송으로만 평소에 시청하다가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에 직접 와보니까 약간 긴장도 되고요. 근데 분위기는 편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우리 태전 도안도장에 계신다고 했는데 도안도장만의 매력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네, 도안도장은 요즘 태전에서 이제 가장 핫한 도안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이름 도안이라는 이름 그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수행하시고 독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도장입니다. 네. 이 도안이라는 게 참 이렇게 그렇죠. 매력적으로 네.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대전에 계시는데 혹시 보문산 올라가 보셨어요? 네, 가봤죠. 보문산 가면 꼭대기가 있는데 꼭대기 봉우리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시루봉? 시루봉? 네.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증산 상제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마 시루봉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되게 어렵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시루봉이 전국에 참 많다고 하는데 혹시 몇 개인지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알아보니까는 그 시루봉이 전국 그 봉우리 순위 중에서 4번째라고 하거든요. 그렇게나 많은가요? 네. 그래서 요 퀴즈를 한번 이따 출연자분들께도 한번 드려볼까 네,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기다리고 계신 출연자분들 한번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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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안명래 도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모님을 닮아가고 싶은 서울 동대문 안명래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명래 도생님이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라고 들었는데 뭐 요즘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제가 속해 있는 데가 중화이동 도시재생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타로 사주를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도전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기억에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골라서 얘기를 해주면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황당한 게 우주 1년이 뭔지를 몰라요. 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아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안타깝다고나 해야 될까? 그러면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거 막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외에는 다른 활동은 없으신 거예요?
중랑구 미디어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교육을 해줄 테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교육서부터 시작해갖고 대본 쓰는 거, 뭐 PD 역할, 어쨌든 방송에 필요한 거는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우주훈련은 뭐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근데 대답은 잘하는데 그 외에는 없어요. 이 진리 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하면서도 이렇게 진리를 계속 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뭐 봉사활동도 하시고 재능 기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뭔가를 계속 배운다는 그런 삶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여러 재능 기부 활동 하시면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이렇게 즐겁고 뭔가 그렇죠. 삶의 활력소가 되는 네.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럼 다음 분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우리 강동범 도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연과 하나 되고픈 인생 강동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동범 도생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기본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요, 이제 뿌리 찾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도 바뀌어가고, 제 인생에 이제 봄도 지나간 것 같아서 뭔가 인생에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러면 제 몸과 마음이 생겨난 근원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고민도 하고, 뭐 책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수행을 하면서 또 제 마음의 뿌리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회춘을 하는 게 제 이제 목표입니다. 마음을 찾으시는군요. 인생의 봄을 반드시 찾으셔야겠네요. 뿌리도 찾고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에서 그런 걸 찾아간다는 게 좀 낭만스럽게 들리기도 하네요. 네,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분 한번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은하 도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증산도인 22년차 목포건도장 2년 2남의 다둥이 아빠 오은하 텔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둥이 아버님이시군요. 오은하 도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작년까지 한 40개월 정도 사업하다가 건강상의 이유와 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사업을 접고 올해는 리프레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여행 다니면서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있다는 게 참 좋게는 들리네요. 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겠어요. 4살짜리 쌍둥이 데리고 계속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인생 살면서 쉬어봤습니다. 행복하시겠어요. 부럽어요. 너무 부러워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너무 부럽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부럽어요. 너무 부러워요. 예, 딸만 있다가 아들들이 생겨가지고 행복합니다.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기요. 우리 남편 하나뿐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면 사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분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차유리 도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포는 인류의 태양이다. 어포를 사랑하는 만큼 어포를 성장시키고 싶은 고상 강한 차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포는 태양이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죠. 예, 보물이고 태양입니다. 우리 요즘 근황 좀 알려주세요. 저는 최근까지 포토샵하고 책 디자인하는 걸 조금 배우다가 최근엔 또 영상 편집이 또 재밌어 보여서 영상 편집을 조금 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앞으로 동영상 활동도 하실 계획 갖고 계세요? 네, 저희 신랑이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깨너머로 조금씩 배워가면서 저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요즘 보면 이제 영상이나 디자인으로 자기 전문 분야나 또 자기 삶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소통하신 분이 참 많거든요. 앞으로 우리 차유리 도생님의 큰 활약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이 시루봉에 대한 얘기를 좀 꺼냈는데 요걸 우리 출연자분들께 한번 퀴즈를 내보고 싶어요. 제 앞에서는 이제 시루봉이 전국 봉우리 이제 등록된 것 중에 순위 4번째라고 했거든요. 근데 좀 힌트를 드리면은 세 번째 순위인 게 매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이게 78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4번째인 이 시루봉은 몇 개가 있을까?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 선물 하나 쿠폰 보내드릴게요. 저요. 저요. 저. 강동호 도생이 살짝 빨랐어요. 강동호 도생이 살짝 빨랐어요. 56개요. 56? 아니, 더 위입니다. 더 위입니다. 아, 그래요? 차유리 도생님? 차유리 도생님? 72개? 72개? 아쉽게 살짝 위이네요. 저 74. 강동범 도생님 74개? 74. 정답입니다. 와. 잘 맞으셨습니다. 자,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 전국 등록된 이제 봉우리 중에 이제 4번째로 많은데 74개라고 해요. 진짜 시루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제님께서 이렇게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준비된 땅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시루라는 이름이 원래부터 그렇게 많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상제님의 도가 이제 증산, 시루산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안명래 도생님 좀 시루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상제님께서는 성인이 되신 후에 스스로 호를 시루산인 증산으로 지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전국에 시루봉이 상당히 많죠. 백두산도 시루산으로 불렀다고 하고요. 여기 서울에 아차산하고 망우산에도 시루봉이 있고요. 도봉산에는 시루봉 길이 있고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는 역시 증산 상제님을 기다려온 땅이 맞는 것 같아요. 포정님, 그러면 시루에 담긴 뭐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이제 시루는 미완성된 모든 것을 완성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선천의 미완성된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시루 증자를 써서 증산이라는 호를 취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 시루떡을 잘하셨어요. 시루? 시루? 그 시루? 이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시루 근데 그거 밑이 빠졌는데? 그 생각 계속 빠지잖아요. 뭐든 넣든 간에 그냥 그 막지 않으면 계속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갖고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도전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였구나. 너 계속 부어도 계속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런 의미였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증산상제님께서 탐방하신 그 고향도 보면은 갱망리 시루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루산이 있죠. 혹시 거기 갱망리 시루산 가보신 분 있으세요? 강동범 도생님 가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작은 동네 뒷동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도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전망을 딱 봤는데 진짜 놀랐어요. 전망이 너무 좋고 앞으로 확 트여가지고 저 시야 끝까지 완전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어릴 때 이제 이런 뒷동산에 올라서서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뭔가 뜻을 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사실은 상제님이 탄광하셨던 마을이라 해서 가봤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같은 대포들하고 또래들이 어울려가지고 가니까 너무 즐겁게 올라갔다가 우와 멋있다 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저도 기억나네요. 대포들 가게. 우리 오은하 도생님도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상제님 그 생각한 사진 하나 찍고 왔습니다. 사진 찍고 지기를 좀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바위가 하나 있거든요. 그 상제님께서 뭐 도전에 보면 이제 그 바위에 올라와서 수행하시면서 호랑이로 둔갑해서 앉아 있기도 했다고 하는 그 전설이 있는 바위인데요. 거기서 저도 이제 수행을 해봤거든요. 좋았습니다. 또 많이 하고 오셨네요. 우리 강원노. 꼭 가야 되는 핫플레이스네요. 좀 했는데 진짜 기운이 좋더라고요. 그 우리 동대문 도장 단체를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가을에 단풍놀이 겸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도장에서 단풍놀이 겸 한번 가자는 말이 나왔어요. 아마 이번에 갈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모아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포정님 그 시루중자에 아까 그 선생님 미완성된 모든 문화를 완성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근데 하필 상제님께서 수많은 나라 중에 또 우리나라에 오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있죠. 네. 저희 최상종 도사님께서는 우리나라 땅이 이제 이 지구상에 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오시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럼 상제님이 탄광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느 분이 상제님 탄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제일 젊은 차유리 도생님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상제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라북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로 갱망리가 예전엔 손바래기 마을이라고 상제님께서 탄광하시기 전에는 신선을 기다리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선망리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태어나신 날짜로는 1871년 음력 9월 19일에 탄광하셨고 그래서 이번 음력 9월 19일 상제님 성탄치성은 양력으로 10월 14일 금요일에 태을궁에서 성탄치성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네요. 맞아요. 상제님 성탄치성이 음력으로 이제 9월 19일이니까 양력으로는 10월 달이 이번에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시간 덕분에 많은 분들이 원래 상제님 성탄치성은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 번 더 곱씹어 보고 생각을 해볼 것 같네요. 그리고 보니까 아까 강동범 도생님이 뿌리 찾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또 강씨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상제님께서 뭐 특별히 강씨로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제님 성씨는 이제 강씨고 존이는 일자 순자시고 뭐 상제님께서는 이제 당신님이 현재 존재하는 이제 성씨 중에 가장 오래된 성씨가 강씨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개벽기이기 때문에 뿌리로 돌아간 즉 원시 반번하는 이치에 의해서 내가 강씨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상제님은. 참 우리 도문에 좀 많은 강씨들이 계신데 제 생각에는 좀 강씨들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그러세요? 사실은 제가 신앙을 계속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고 그리고 내가 강씨인데 또 상제님과 같은 이제 성씨고 그래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 형 하는 거 그런 생각으로 신앙을 했었어요. 자부심도 있었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그래도 강씨가 아니더라도 우리 도생님들도 각 성씨의 대표로 참여를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또 우리 모든 성씨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우리가 도문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상제님 청지공사 보신 내용은 이렇게 교육도 많이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데
뭔가 상제님의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눈 것 같아요. 우리 권포정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준영님하고 생각이 비슷하고요. 그래서 좀 이런 도담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도란도란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렇죠. 의도한 건 아닌데 그게 도란도란 매력 중 하나죠. 매력 중 하나죠. 네. 그래서 이제 도전을 통해서 좀 상제님 모습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권포정님이 선택해 주신 성구 먼저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1편 21장을 선택했어요. 네. 1편 21장 같이 한번 펴볼까요? 네. 1편 21장 본댁 마당에다 샘을 파심. 이해의 하루는 손바래기에서 동무들과 놀이를 하시다가 갑자기 고사리 손으로 마당 한쪽 구석을 파시거늘 같이 놀던 아이들이 영문을 몰라 이유를 물으니 학봉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시며 그저 샘을 판다 하시니라. 학봉께서 처음에는 맨손으로 긁으시다가 이내 복지개로 땅을 파시며 연신 어서 물라라 물라라 하시니 물이 날만한 자리도 아니고 그리 깊이 파지도 않았는데 잠시 후에 정말로 샘물이 솟아나거늘 이를 본 아이들이 모두 신기해하며 손뼉을 치니라. 후에 그 샘물은 동네 우물로 쓰이니라. 저는 이제 이 성구를 읽으면서 이제 어린 상제님께서 동무들과 놀이를 하면서도 생명의 근원인 이렇게 샘을 파면서 이렇게 놀고 계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물나라, 어서 물나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땅을 열심히 이렇게 파고 계시는 상제님 모습을 연상을 해보면 좀 귀엽기도 하고 또는 또 없는 것에서 이렇게 물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창조주 하느님이신 상제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파는 모습이 막 귀여운 그런 상상도 되는데 저는 이게 복지개란 걸 좀 못 들어봤거든요. 다른 분들은 알고 계세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복지개. 밥그릇 뚜껑 있잖아요. 그거잖아요. 복지개가. 근데 저는 그거 갖고 놀았어요. 이렇게 땅 파고 어릴 때. 아, 네네. 그래가지고 많이 혼났어요. 저희 어머님한테 밥그릇 뚜껑으로 땅 판다고. 근데 이 글을 딱 보면서 이 도전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거 밥그릇 뚜껑인데? 이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참 나는 그거 갖고 놀았는데 상제님은 그걸로 파셔갖고 물이 나왔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막 초창기에 도전 읽을 때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같은 행동을 했는데 결과값이 다르게 나왔네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결과값이 달랐어요. 다음 분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차유리 도생님은 어떤 성구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3편 240장입니다. 3편 240장 한번 볼게요. 나도 어려서 배고팠느니라. 하루는 호연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끼니 때가 되어 상제님께서 호연아 오늘은 또 어떻게 해야 배때기를 채울 거나 하시니 호연이 상제님의 용암만 빤히 쳐다보며 나는 선생님만 바라고 가요 하거늘 나도 너만 바라고 간다 하며 웃으시니라. 상제님께서 잠시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말씀하시기를 나도 어려서 무척 배고팠느니라.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애를 써야 제가 잘 되는 것이지 호의호식으로 잘 먹고 그냥 잘 되는 놈이 어디 있다더냐. 그러니 너도 배고프다 마라 하시니라. 상제님은 사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천주님이시잖아요. 그래 당연히 상제님께서는 좀 편하게 사셔도 괜찮은데 도전을 계속 읽다 보시면 이렇게 고생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도 배고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아 사람은 스스로 고생해가지고 깨치고 뭔가를 배워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성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기 보면 성구 중에 호연이가 이제 어린 호연이가 오늘은 또 어떻게 배때기를 채울거나 이런 장면이 그려지면서 또 상제님이 나도 많이 이렇게 배고팠다 막 이러시면서 해주신 말씀
맞아요. 요즘 친구들은 사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뭐 먹는 게 매우 풍족하니까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음식도 좀 많고 한데 이 상제님 성구 말씀을 보면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어려서 배고팠다. 인간하고 똑같이 이런 배고픔을 느끼면서 어렸을 때 고생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걸 보면 이제 어린이들도 많이 느끼는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좀 이렇게 옛날보다는 좀 여유롭게 사는데 저도 배가 고플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이 배고픔이 아닌가. 그때도 상제님께서도 그걸 몸소 체험하시면서 그 고통을 체험하시면서 인류가 앞으로 살아갔을 때 조금이라도 좀 배고픔에서 좀 벗어나게 하기 위한 먼저 대속하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강동범 도생님은 이거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이제 상제님이 어린 호연에게 이제 당신님 인생 옛날 이야기 해주시면서 또 교훈을 내려주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녀 교육을 현장에서 제대로 한번 시켜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도전을 읽으면서 그 상제님은 진짜 고귀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라 그래 고생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어렸을 때 저렇게 고생했는데 진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옛 생각도 많이 나시고 그러셨나봐요, 읽으시면서. 네, 도전 읽으면서 그 위로도 많이 받고 그거였었어요. 아까 그 차유리 도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서민들이 겪었던 거를 그대로 해오셨잖아요. 진짜 고생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 똑같구나. 인간으로 오신 육신을 이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똑같구나. 하나도 다른 게 없구나.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우리 안명래 도생이 또 도전을 읽고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렇게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참 같이 위로를 받는 것 같네요. 우리 다음 분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오은하 도생님 어떤 성구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준비한 것은 1편 31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편 31장 머슴살이와 삼판꾼 생활. 학봉께서 집이 워낙 가난하여 15살 무렵에 그릴 길을 중단하시고 집신을 삼아 팔기도 하시며 사방으로 유랑하시니 정읍 남이면 거설막에서 머슴으로 일하며 보리를 거두기도 하시고 정읍 내장산 아래 부여곡에서 삼판꾼이 되어 나무를 베기도 하시니라. 이때 틈틈이 고부 궁동면 도천리 종문에 가시어 여러 서적을 읽으시니라. 16살 되시는 해에 하루는 금산사 시문함에 이르시어 깊이 사색에 잠기시니라. 이해에 은양덕이 구립골 금강에서 금을 캐기 위해 환평에 사는 형렬의 집에 거처를 정하니 학봉께서 동행하시어 함께 머무시며 금을 캐시니라. 하루는 학봉께서 양덕 형렬과 함께 금강에 가시어 초롱을 만들어 속에 넣으시고 머리에 쓰시니 캄캄한 굴속이 환해지더라. 상제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뭐 보리도 거두기도 하시고 머슴일도 하시면서 육체 노동의 어떤 고통을 직접 겪으시는 모습에서 상제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결코 편안한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저도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시절을 보냈는데 육체적 노동이 인간이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 아닌가. 인간의 영성 문화를 깨울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상제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몸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속한 게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성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성구를 보면은 상제님 나이가 이제 15살,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중2 이제 사춘기 때인데 이 말씀 보면서 여기에 다 담기지 못한 그런 수많은 그런 고난의 삶 같은 게 이렇게 확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삼판꾼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삼판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냥 저는 도전해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노동일 중에서 이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이제 보험도 안 들어준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옛날에는 그 삼판꾼을 제가
보기는 봤어요. 그 톱으로 밑둥을 잘라요. 그래갖고 이렇게 한 길이 정도 이렇게 해갖고 던져요. 밑으로 막. 그러면 이게 주르륵 내려가요. 그럼 묶어갖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거운 것을 옮기려면 정말 엄청 힘들었겠어. 그러니까요. 완전 노가다예요. 그냥 최고의 힘든, 벽돌 지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노가다예요. 그걸 하셨던 거예요. 저도 저희 집도 뭐 시골이라서 이제 산골이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뭐 산판꾼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나무를 베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나무를 베는 게 이게 평평한 데서 나무를 이제 톱으로 자른 거하고 그다음에 비탈진 곳에서 나무 자른 거하고 또 차원이 틀리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힘도 더 들고 잘못하면 나무가 이제 그 넘어가가지고 구르잖아요. 그러면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그 깔리면 죽거나 뭐 다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위험한 일이네요. 그죠? 예. 예. 쭉 이렇게 막 말씀 들어보니까는 그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상제님의 그 인류를 위한 그 대속의 삶, 고난의 삶 이런 게 확 느껴지면서 또 도전을 한번 좀 읽으면서 또 네. 많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네요. 강동보험 도생님 어떤 선고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는 3편 317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루는 누가 상제님께 복숭아를 올려드리니 한참 동안 우두커니 바라만 보시거늘 형렬이 이상히 여겨 용안을 살피니 상제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라 형렬이 조심스럽게 어째서 그러십니까 하고 여쭈니 잠시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이내 말씀하시기를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런다. 할머니가 어린 나를 키우실 때 무엇이든 우리 손주 준다고 아껴두었다가 주고 나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니 나 섬기는 사람이 없구나 하시며 쓸쓸한 표정을 지으시니라. 훗날 형렬이 이르기를 복숭아를 보면 언제나 상제님 생각이 간절히 난다 하더라. 이것도 좀 마음이 뭔가 짠해지는 선고인데 어떻게 이 선고 선택하신 거예요? 도전을 보면은 뭐 사실 전체 분량에 비해서 이제 상제님의 어린 시절이나 뭐 사적인 모습들이 별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이제 천지공사를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공적인 삶을 사셨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할머니와의 추억, 눈물을 흘리시고 하는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고요. 저도 뭐 할머니를 생각하면은 또 그럴 때가 있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니 나 섬기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말씀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상제님이면은 뭐 천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됐든 신명이 됐든 이렇게 모시고 받드는 분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는 정말 뭐 부모님의 사랑 또 조상님의 사랑은 오직 나만을 위한 자손만을 위한 그런 아낌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상제님께 갖다 드리고 하는 것은 뭐 그거하고는 다른 또 정말 친족 뭐 혈족으로서의 그런 사랑을 상제님이 또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눈물 짓고 또 그리워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을 딱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상제님을 가장 많이 모셨던 김영렬 성도님이 또 이제 상제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복숭아를 보면은 상제님의 그 모습이 이제 간절하게 생각난다 이렇게 그리워하시잖아요. 이게 정말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그런 장면처럼 딱 머릿속에 저절로 그려지면서 뭔가 애틋함 그런 게 이제 가장 잘 느껴지는 말씀 같아서 이 말씀을 한번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상제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뭔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으면서 맞아요. 막 가슴이 좀 찡한데요. 강도생님 말씀 들으니까. 네. 저는 상제님께서도 누군가의 손자셨다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성구 말씀이라서 참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가족의 사랑을 좀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상제님께서 이 복숭아를 보시면서 도전해서 눈물을 지으시면서 할머니도 생각하시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 재물치성을 드리러 간다고 재물을 사러 갔는데, 상제님께서 이 복숭아를 참 좋아하셨어. 그러면 내가 재물치성을 이번엔 복숭아를 올려야 되겠다. 복숭아를 탁 가지고 집에 갔는데 털 있는 음식 그리고 이 복숭아 같은 거는 안 올린다 하더라고요. 그냥 생각이 짧았구나. 그냥 도전에 상제님이 좋아하셨던 모습만 생각해서 복숭아를 사왔구나 하면서 다시 재물을 한번 사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그래도 막 이렇게 생전에 좋아하시던 것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양하게 다 올리고 있어요. 네. 뭔가 그 마음이 또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할머니가 안 계셔가지고 제가 태어났을 때는 할머님이 안 계셨었어요. 그래갖고 이런 정을 몰라요. 이렇게 상제님도 이렇게 아껴주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나는 왜 할머니가 없었을까? 안 계셨을까? 부럽다. 굉장히 부럽다. 좀 더 오래 사시지. 저희 동대문도장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이제 그 할머니처럼 제가 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성구를 지금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상제님의 좀 다른 모습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도전해서 보면 우선 이제 상제님의 그 친구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편에 36장이거든요. 우리 강동범 도생님이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증상께서 나는 천지이치를 배운다네 하시고 강호에게 자넨 무엇을 배우는가 하고 물으시거늘 강호가 답하기를 나는 바람에 날려 다닌다네 하매 다시 병룡을 바라보시며 자넨 무슨 공부를 하나 하고 물으시는지라 병룡이 나는 씨름을 배운다네 밤낮 골마리만 치켜들고 땅에서만 도니 천지일을 모른다네 그러니 내 어찌 자네들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나를 좀 도와주게 하니라. 증상께서 두 친구와 즐겁게 담소를 나누신 뒤에 후일을 기약하고 돌아오시니 이때 강호가 먼저 바람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증상께서도 구름을 타고 순식간에 날아서 오시니라.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너무 재밌잖아요. 바람을 타고 날아가고 구름을 타고 돌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상제님과 친구하려면 한 이 정도 이렇게 도력은 돼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아무나 친구를 해서 그렇죠. 네. 친구 하니까 또 그 도전해 보면은 그 상제님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잖아요. 누구였지? 안필성 성도님? 그분이 있던 게 몇 편이었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나 도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353장 필성에게 친구 도수를 붙이심. 하루는 필성이 상제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상제님의 독권에 눌려 자기도 모르게 예 그렇습니다 하며 존대를 하니라. 순간 상제님께서 냅다 뺨을 한 대 올려 붙이시고 크게 소리치시기를 야 이 미친놈아 친구는 영원히 친구지 어디다 허쇼하냐 친구한테 무슨 존댓말이냐 하시거늘 필성이 스스로 생각하여도 어이가 없는지라 그저 허허 웃고 서 있자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하고 나하고는 영원한 친구 살아서도 친구요 죽어서도 친구가 되어야 한다 하시니라. 이 뒤에 필성의 손과 이웃 사람들이 필성을 가리켜 상제님께서 천상에서 데리고 내려온 인간 세상의 하나뿐인 친구라 하더라. 영원한 친구?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게 친구란 말씀이 울림이 이제 큰데 후전이 그 필성이라는 말에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필성 한자 그대로 이렇게 반드시 필자에 이룰 성자.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이룬다. 근데 성이 이제 안시잖아요. 그래서 안시가 반드시 이룬다.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친구 아무나 하게 해도
그럼 포장님 또 다른 성구도 있을까요? 다른 성구는 상제님의 이렇게 모습을 묘사해 놓은 그런 성구가 있잖아요. 예, 상제님의 키에 관한 내용이 3편 127장 4절과 5절에 있어요. 우리 안명래 도생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필성이 상제님을 모시고 나란히 걸어갈 때면 자신의 키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올려다봐야 하고 그 그림자를 보아도 상제님의 그림자가 더 크거늘 필성이 하도 신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상제님의 키는 자신의 어깨 얼음이라 하더라. 제가 알기로는 그 안필성 성도님 키가 한 190 정도. 그렇죠. 굉장히 크시고, 크다고 예, 들었어요. 어깨 정도 오시면은 뭔가 뭐 이렇게 안필성 성도님이 더 큰데 뭔가 이렇게 올려다봐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뭔가 갸웃하는 게 이렇게. 그렇죠. 너무 신기한 거죠. 네네. 뭐 이렇게 또 관련 성구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1편 35장 10절에도 있습니다. 10절에 증상께서 장성하심에 얼굴은 금산 미륵불과 흡사하시고 눈은 1월의 밝음과 같으시고 음성은 맑은 천둥 소리 같으시고 몸가짐은 정대하시고 도량은 관대하시고 동정이 정중하시고 언론이 활달하시고 지감이 신령하시고 기상이 웅장하시니라입니다. 아, 이제 이 묘사 상제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성구를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감히 만일 상제님께서 옆에 계시다고 해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기는 힘들잖아요. 이제 바라볼 수도 없겠지만 좀 옆에만 가도 우리 몸과 마음이 이렇게 맑아지는 것 같고 아, 막 기분이 이렇게 한없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제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아들의 행동을 간섭하지 않으심 이 성구에서 보면 부모님께 성모님도 정말 대단하시다는 걸 느꼈는데 아들이 이제 내가 하는 일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성부님과 성모님께서도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잖아요. 인간으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격을 그대로 오라처럼 풍겼다는 그런 모습에 아 저는 성부님 성모님이 또 느끼셨다는 거에 감동을 받았었어요. 한번. 뭐 이제 그런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요. 이제 상제님이 이제 도통을 하시고 대원사 이제 내려오실 때 이제 온갖 골짜기에서 이제 온갖 짐승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여드니까 상제님께서 딱 보시다가 너희들도 후천 회원을 구하냐. 그 모습에서 이제 상제님이라는 존재 어떤 자리가 어떤 인간뿐만이 아니고 어떤 이 우주상에 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도 보살피고 또 신경을 써주고 하시는 그런 자리구나. 그만큼 상제님이라는 자리가 정말 아무도 못하겠다. 뭐 누구 이제 맡겨줘도 상제님 어떤 자리에 가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냥 하느님 할 때는 뭐 느낌이 좀 틀린데 어떤 상제님 표현을 쓰면서 상제님이라는 자리를 생각할 때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상제님이다.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도전해보면 상제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도 나오시고 또 장년기의 이런 이제 상제님 모습도 나오는데 그 나이대마다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뭔가 인간 삶의 어떤 그런 희노애락도 보이고 어떤 그런 고난의 삶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도 많고 뭔가 길잡이를 해주시는 말씀이 많잖아요. 도전을 많이 보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물처럼 담겨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든지 함께 또 꼭꼭 도전을 읽어보셔가지고 같이 느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입도자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성구를 읽었는데 어떻게 또 우연치 않게 1편을 읽었어요. 상제님 생애를 이렇게 읽으니까 그 입도하시는 대상자도 좀 많이 와닿는다고 되게 재밌다고 또 대략 또 슬프고 도란도란의 주제가 또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저는 이렇게 성구를 한 번 더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 하여튼 읽으면서 좀 가슴이 좀 뭉클해요. 상제님께서 고생하신 거 막 이렇게 막 유소년 시절 때 저도 사실 그 외할머니가 계셨었는데 그 할머니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부분 인간적인 면을 그대로 다 이렇게 담아 놓으셨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천주님이시고 상제님이시지만 조금 더 접근하기 쉽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또 이 다음 달 10월 14일 날
상전님 성탄치성에 또 맞춰서 이렇게 되니까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상제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좀 살펴봤잖아요. 묶어서 보니까 또 뭔가 기억에도 잘 남는 것 같고 도전을 이렇게 또 주제별로 찾아보는 재미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도전을 같이 읽고 느끼고 하시는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도안도장에서는 이제 얼마 전까지 이게 도전을 사실 1편에서 10편까지 쭉 연결해서 읽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생활 속에서 뭐 하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통독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카톡방에 이렇게 도전을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읽을 분량을 이제 그 톡방에다가 올려주고요. 예, 1장부터 한 30장 정도씩 매일 읽고 이제 읽었던 부분들을 이제 읽었으면 읽었다고 이제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1편에서 이제 11편까지 전체를 이렇게 통독을 한 적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올리면서 공유하고 생활 속에서 이렇게 또 그 방법이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예. 이번 연도는 이제 10월에 상대님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치성을 하기 전에 또 주제별로 한번 쭉 읽어보고 또 치성에 참여해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퀴즈 타임 준비해 왔습니다. 도란 이렇게 4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출연자분들이 4문제가 가중돼서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맞추시면은 해당 글자 박스 안에 들어있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도란 이렇게 4가지 문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먼저 뭐 해보고 싶으신 분? 매도 먼저 만들었대요. 좋습니다. 안면희 선생님 적극적이셨네요. 그러면 도란 중에서 어떤 문제 하시겠어요? 도란의 란. 예? 란. 첫 번째 란, 알겠습니다. 문제 선택할 수 있나요? 그럼 저는 3, 3번, 세 번째 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두고 보도록 하죠.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나가기 전에 선착순 문제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이제 먼저 맞추신 분은 이거는 장땡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죠. 상제님께서는 1902년에 이민년 천지공사를 시작하셨죠. 이때 수종 들기 시작한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 김갑칠 성도, 2. 김자연 성도, 3. 김보경 성도님입니다. 김자연 성도, 3. 차미훈 도생님 먼저 들었죠? 차미훈 도생님 먼저 들었죠? 정답은 무엇일까요? 2번 김자연 도생님. 2번 김자연 도생님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이따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이건 연습 문제였어요. 차유리 도생님 이따도 기대해 볼게요. 되거든요. 이건 연습.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 문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도 문제. 상제님께서 6살 되시던 해에 훈장을 드려서 천자문을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천자문 가운데 몇 글자만 읽으시고 또 책을 이렇게 덮고 밖으로 나가셨는데요. 천자문 중에서 읽으신 글자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늘, 천, 땅, 지, 두 글자. 천과 지 정답입니다. 첫 번째 문제 가볍게 맞춰주셨네요. 그러면 어떤 상품을 준비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돗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무슨 선물이 들어있는지 아마 엄청 궁금하실 텐데요. 네. 뭐가 들어있을까요? 짜잔! 너무너무 예쁜 실크 스카프가 들어있네요. 네. 제가
제가 한번 이렇게 둘러볼게요. 제가 이 스카프 흰색 갖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착용감이 좋고 가볍고 보온성도 있고요. 정말 좋아요. 예. 이게 이제 강동원 선생님께 아니라 이제 아내분한테 가는 주인이 정해져 있네요. 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다음 문제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린 상제님께서 불출함에서 김영렬 성도님을 처음 만나셨는데요. 이때 김영렬 성도님께서 상제님께 몇 번 절을 했을까요? 보기 있습니다. 1, 2번, 2, 3번, 3, 4번. 4번. 4번? 네. 4번의 절을 하셨을까요? 네. 정답은 땡입니다. 아, 3번이었지. 그쵸. 정답은 3번, 총 3번의 절을 했었죠. 왜냐하면 제가 4번을 하잖아요. 저희가 4번을 하잖아요. 거기서 헷갈렸어요. 그래도 틀려도 저희가 준비한 또 상품이 있는데 여기 보면 5가지 색상의 볼이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선물 드릴게요. 제가 분홍색이니까 분홍색 할게요. 분홍색 옷을 입었으니까. 네. 분홍색 그러면은 한번 상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상생방송과도 잘 어울리는 이제 무궁화 수첩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첩을 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또 우리 상생방송의 로고인 무궁화가 이제 화려하게 그려진 수첩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진짜 예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약간 이렇게 갑자기 질문 문제를 받으면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문제 차유리 도생님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맞춰주세요.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탄생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계셨던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금산사 미륵금상이고 다른 한 곳이 오늘의 문제인데요. 상제님께서 이곳에 내려와 이마두 대성사님을 데리고 3계를 둘러보며 천하를 대순하다가 우리나라 땅으로 오게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제가 가봤는데 거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사진도 찍었는데 청계탑. 로마의 바티칸 청계탑입니다. 로마 바티칸 청계탑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가보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이게 하얘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상품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도 박스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세요. 오, 네, 두 번째 도 박스에는 이렇게 예쁜 유리컵이 있어요. 네. 예쁘다. 신라시대 유물이 수놓아진 이제 예쁜 유리컵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상 속에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았는데요. 우리 요거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헷갈릴 만한 문제인데. 네, 복권 보기죠 뭐. 네네. 도전 2편 18장을 보면 선으로 사는 후천 성인 시대에 관한 성구 말씀인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천 영웅 시대에는 이것으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 시대에는 이것으로 먹고 살리니 선천은 땡으로 살았으나 후천에는 땡으로 살게 하리라 라는 문제인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기가 없어요? 보기 한번 생각 안 하시나요? 보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기 이제 위험, 선, 웃음, 죄라는 이제 4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선천 영웅 시대는 죄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 시대는 선으로 먹고 살리니 선천은 위험으로 살았으나 후천에는 선으로 살게 하리라. 아니죠. 선이 2번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그냥 전화 한번 더 해주실래요? 선천 영웅 시대는 죄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 시대에는 선으로 먹고 살리니 선천은 위험으로 살았으나 후천 세상에는 웃음으로 살게 하리라. 정답은 박수 치시는 분 있네요. 정답입니다. 이거 뭐 체면치레만 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맞춰주셨네요. 네. 한번 그러면 상품 공개를 해볼까요? 네네, 2번째 란 상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느낌이 제일 이렇게 부피가 큰 듯한 느낌입니다. 이것은 짜잔! 네, 상담 수행 방석이 되겠습니다. 저는 핑크로 컨셉 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택배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정님,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거 있죠?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도전 낭독 영상을 찍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생님들과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오늘 어떠셨는지 한 분씩 소감을 들어볼까 해요. 먼저 우리 좀 아쉽지만 우리 안명래 도생님 한번 오늘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엄청 막 준비도 하고 생전 안 바르던 립스틱도 바르고 했는데요. 도생님들과 이렇게 다 같이 도담 나누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금방 갔어요. 진짜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도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이번에는 똑소리 나게 읽어보자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어제 머리도 깎고 제 나름대로 이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요. 시작했다 싶은데. 그래서 참 아쉽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나오길 잘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이 앞으로 좀 더 이제 친근하게 이렇게 인사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오은하 도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아름답고 소중하고 행복하고 깊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어서 너무 상투적인 멘트인데 사실이고 그동안 제가 거의 한 17년 일하면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올해가 이민년은 저에게 상당한 큰 소중한 한 해가 된 것 같고 도란도란 프로그램 보면서 나중에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좋은 추억과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차유리 도생님 오늘 또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 도란도란 정규 편성 전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정규 편성된 이 도란도란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출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다들 저보다 더들 열심히 하시는 도생님들 보고 도전도 읽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너무 흐뭇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또 현장에 와주신 우리 권영미 포정님 말씀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어떠셨나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마칠 때쯤 되니까 좀 긴장이 풀리고, 네, 이제 좀 적응이 되는가 싶은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도담 나누면서 시간 보내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방송 촬영보다는 좀 카페에서 같이 수다 떠는 느낌? 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오늘 만난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도생님들 너무 이렇게 기억에 남고 다음에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을은 여유와 풍요가 넘치는 계절이죠.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여유를 바탕으로 남에게 베푸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식구 다들 아시죠? 준비! 일상에서도 랜선에서도 도전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란도란!